자, 갑니다. 자, 그 다음 열. 자, 열이 뭐냐? 열이 뭐냐? 자, 열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열은 변화량, 열량의 변화량 합쳐. 그래? 그렇죠. 열량의 변화량을 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쓰고요? Q 이렇게 쓰고요. 이 열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정답!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전에 했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1 이외의 모든 에너지를 진짜 기억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요걸 열로 규정합니다. 1 말고, 자, 1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네. 1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런데 1 말고도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사실은 경험적으로 인류가 알게 된 거여서, 자,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불가하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연력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과 열은 서로 무슨 관계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무관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죠. 말로의 손짓으로 하죠. 아니 그거는 좋아. 그러면 이 열, 1과 열은 서로 소고, 그리고 열 역시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래서 1과 열은 바로 에너지의 변수들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1 변할 때 에너지 변한다고 했죠. 그러면 1도 에너지의 변수인데 1 말고도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뭉뚱그려 뭐라고 한다고요? 열이라고 했고, 그러면 1하고 열은 서로 소인데 서로 소니까 전체 집합이죠. 다 합쳐버리면. 그게 바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이 되므로 1과 열은 에너지의 변수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정의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근데 아이 깜짝이야. 좋아. 네. 열은 이제 일의 변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서로 써요. 네. 예를 들면 뭐 X좌표하고 Y좌표가 서로 소인 것처럼. 무슨 말 알겠어요? X하고 Y는 서로 대체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1과 열도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알겠죠?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죠, 수학적으로는. 자, 여하튼 그래서 이게 열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이때 이 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보통 온도 변화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도 변화가 관찰됩니다. 보통 온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온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데, 1. 등, 앞, 혹은 등, 정적 과정에서는 열과 온도 변화가 비례.
라고 가정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등압, 등호, 네, 등압이나 아니면은 부피가 일정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죠. 다른 과정에서 사실 또 열을 또 다르게 정의하기도 합니다만 압력이 일정하거나 등압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정적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거나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 자체가 바로 열이랑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알겠죠?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건 그냥 화살표라고 합시다. 그 다음 3. 요 녀석은 예? 승호가 자꾸 제 목젖 만져요. 너무 더러워요. 다른 젖을 만질 순 없잖아. 뭐? 그만. 그렇게 친구를 세게 때리고 그래. 때리면 안 돼요. 나도 안 만졌잖아. 친구끼리 그 세게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아무데나 만져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Anyway.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 녀석은 열은 내 S 뭘 쓰려고 그랬지? 서라운딩 쓰려고. 내가 뭘 쓰려고 그랬는데 때문에 끊겼잖아. 네. 그렇지. 현진아 맞아. 현진이하고 현서가 그러면 형제예요? 누나 이름 이현세. 이현진 이현서잖아요. 누나 이름 이현세. 진짜로요? 이현서가 있는 오, 그렇군요. 이름만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니 걔네 둘이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가 좀 이현진과 이현서가 이름이 같다는 게 아니고 현진이의 누나 이름과 현진이가 현서가 같다 이런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자. 자, 어쨌건 세 번째. 이 열은 그 시스템 대상을 구성하는 열 흡열 무질서 운동. 흡열하면 뭐야 여기 쓰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 대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은 항상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스템이거나 혹은 서라운딩이거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흡열이라는 게 시스템이 열을 흡수한 경우일 수도 있고 서라운딩이 열을 흡수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 흡열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바로 chaotic motion 요게 증가합니다. chaotic motion. 자, chaotic motion 저 표현 썼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자, chaotic motion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죠? 무질서. 그렇지. 무질서 운동. 무질서 운동의 정의는? 무질서 운동의 정의가 뭐였어? 낫 정의란 무엇인가? 무질서 운동의 정의가 뭐였어? 그 있었는데. 무질서 운동의 정의. 김우선이 한것 같았어. 다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했었는데요. 정해지. 옛날에 다 했었죠. 정해지지 않아. 봐.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이 이 고정된 움직임을 무질서 운동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대표적으로 엄청 많은 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 향수의 무슨 운동? 그러니까 향수가 무질서 운동이 아니고요. 향수 같은 것들에서 나타나는 무슨 움직임 그런 걸
향수에서 일어나는 뭐, 그렇지, 확산. 이런 게 대표적인 무질서 운동이었죠. 그다음 확산 말고 또 뭐 예를 들면 확산 말고 또. 네, 확산 말고 또 뭐.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에요. 대류. 대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무질서 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제 그릇에 여기 이제 물을 놓고 여기가 이게 만약에 히터 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부글부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대류. 대류라고 하잖아요. 이때 대류는 모션이에요, 모션 아니에요? 모션이에요. 뭐 냅다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모션은 모션인데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 무게중심. 무게중심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센터 매스. 무게중심 영어로 센터 로브 매스. 알겠죠? 오버까지 얘기했어요. 센터 뭐 매스가 아니고요. 센터 매스가 아니고 센터 로브 매스. 무슨 말이겠어요? 그 물체의 중심. 그래서 무게중심. 알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그 물리학에서 뭐라고 줄였어요? 무게중심을 어떻게 줄였어요? CM 이렇게 줄여 쓰잖아요. 센터 오브 매스를 줄여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무게중심이 대류일 때 변해요, 안 변해요? 얘가 고정돼 있잖아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뭐라고 부른다? 무질서 운동.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물을 끓였는데 물이 끓고 있는데 물의 무게중심이 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큰일. 그렇죠. 자, 물을 끓이기만 했는데 물의 무게중심이 고정적이다. 그럼 이게 뭐 그런갑다 싶지만 이게 만약에 물을 끓였는데 물의 중심이 안 고정적이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내가. 뭐냐면 물을 끓였는데 갑자기 물이 끓다가 말고 어떤 게 무게중심이 안 고정적인 거냐면 물이 갑자기 붕 뜨는 거예요. 이렇게 끓으면서 이렇게 붕. 물이 공중부양.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일 벌어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문명을 규정하는 상식 중에 하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 됐죠? 됐습니까? 그런 걸 보시다시피 그런 일을 벌이는 걸 열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열을 받아들이게 되면 선생님. 문제수 저거 영어로 뭐라 했었어요? chaotic. 이게 카오스. 원래 영어 단어가 chaos예요. chaos. 그래서 이게 A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얘가 R예요. chaos. 알겠죠? 이 발음 키읔 발음이고. 그래서 chaos. 알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일본식 혹은 콩글리시로 읽으면 카오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카오스 아니고 영어 발음으로는 chaos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의 형용사형 chaotic. 알겠죠? chaotic 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됐죠? 이게 뭐 그 chaos의 반대말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이게 상대적 의미로 쓰는 말이 뭐예요? chaos의 상대적 의미로 쓰는 거. 카즈머스죠? 아닌데. 맞다는 뭐죠? 네. 카즈머스. 코스모스 아니고요. 카즈머스. 카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즈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좋은데 코스모스보다는 카즈머스. 알겠죠? 카즈머스. 그래서 카즈머스. 예, 그래서 이제 카즈머스라는 책이 있죠. 칼 세이건. 뭐로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이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요즘으로 치자면 뭐 학자인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설민석 같은 분? 설민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설민석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식도 되게 높아서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게 책도 지었어요. 천문학 책도 지었죠. 그래서 그 카즈모스라는 책 읽어본 사람? 사놓고 안 읽었어요? 저요. 한 50페이지 있다가 포기했어요. 와, 내용이 너무 많던데요? 네, 사실 내가 약간 그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글을 오래 못 읽어요. 한 50페이지 읽다가 내가 포기했었는데 뭐 하여튼 전 5페이지를 읽었어요.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읽었어요? 안 읽어도 돼요. 네. 가오 잡으려고 일단. 뭐 어쨌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이런 책은 가오 잡으려고 읽는 거죠. 근데 읽다가 이제 포기하는 뭐 그런 책인데 이런 책을 완독하는 사람이 흔할까? 뭐 여하튼 자, anyway 자 보자. 이걸 다 읽었대요? 그래요? 대단하네. 뭐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흡혈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대상의 무질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증가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받아야지. 맞다. 에너지를 받아야지. 에너지를 받아야.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알겠죠? 그래서 열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서라운딩이 됐건 시스템이 됐건 그 녀석의 무질서도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질서도를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까? 이걸 엔트로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엔트로피하고 이 열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일 출입은 무슨 움직임이라고 그랬어요? 이일 출입은 무슨 움직임이라고? 그걸 말로. 이일 출입은 무슨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이일 출입은 뭘 유도한다고? 옛날에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오틱 말고 그거. 버르버르버르버 오거너스드 아 맞다. 오버노이즈 뭐냐? 맞다. 모션 여기서 나온 거 아니죠? 을 유도하고 자 오거너스드 모션 우리말 번역 뭐예요? 오거너스드 모션 우리말 번역 뭐예요? 바로 번역 뭐였더라? 조직적 움직임 조직된 움직임. 그래서 이 오거너즈드 모션은 바로 뭐다? 그 무게중심의 위치가 드디어 변하는 거죠. 그걸 오거너즈드 모션이라고 했죠. 일출입이 되면 조직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무질서도가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무질서도는 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출입이 될 때는 무질서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예를 들어 내가 방구를 붕 꼈어요. 이건 오거너즈드 모션이에요, 케이오틱 모션이에요? 얘는 케이오틱 모션이죠. 왜냐면 방구도 질량이 있긴 하겠지만 방구를 낀다고 해서 무게중심이 변하진 않잖아요. 여전히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배때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방구 좀 낀다고 내 무게중심이 방구만큼 뒤로 이동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방구 끼고 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낀 걸로 끝나요. 얘가 이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면서 그게 여러분 코 속으로 푹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정돈됐다고 얘기해? 무질서해졌다고 얘기해? 무질서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건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죠.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이렇게 막 움직였어요. 이건 진짜 나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움직인 거죠. 이건 일이에요, 열이에요? 이건 일출입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일출입이 벌어진 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일과 열의 차이, 혹은 케이오틱 모션, 오거노즈드 모션의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일열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들을 꼭 알아두세요.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준다. 1, 2, 3. 자, 여기 준다. 두 개 줄게요. 후샤. 쓱싹. 4. 열 출입 효형. 열이 들락날락 할 수 있죠. 그 들락날락 하는 걸 이제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1. 엑소더믹. 들어봤어요. 엑소더믹.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지요? 엑소가 무슨 뜻이랬지 그때? 나가다. 발열. 나가다. 이라고 했죠. 발열. 그래서 여기서 엑소를 엔도. 아 맞아 엑소 엔도. 발로 번역을 한 거고 뜻은 뭐라고 했어요? 바깥으로. 제가 그리스어 어근으로 바깥으로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첫 시간에 저걸로 힙합 얘기하잖아. 맞습니다. 네. 제스처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쌤이 칸예 웨스트 별로라고 했을 때. 노래 못한다고 했어. 내가 정확히 기억해. 아니야, 카니에 웨스트의 음악이 별로라기보다는 음악은 좋은데 그 사람이 전문 가수가 아닌 터라 이게 뭐 이렇게 노래나 래핑 실력이 뭐 대단하다 그런 느낌은 못 받았다 이거죠. 요즘 네. 하는지 보면은. 네. 아니 그냥 뭐 이게 되게 예술가죠. 뭐 예술가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죠. 예술가적 행위를 하고 근데 그런 행위 그런 좀 기행들도 사실은 다 계획된 행동일 수 있어요. 기획되고 계획돼서 그걸로 그런 사람들은 시선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시선이 바로 뭐로 바뀌어요? 그 시선이 바로 돈이랑 연결되죠. 그런 행위들은 다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연출한 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을 직접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걸 그냥 뭐로 즐기기만 하면 돼요. 엔터테인먼트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여기서 엑소의 뜻이 밖으로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어떻게 된다? 이동.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 되죠? 그러면 이때 시스템의 열량은 증가 감소? 시스템의 열량은 증가 감소? 열이 바깥쪽으로 나갔으니까 감소죠?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델타. Q 시스템 음수. 델타 쓴다 안 쓴다? 경로함수는 델타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이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것은 열일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는 열량의 변화량을 Q로 쓴다고 했었죠. 열량 변화량을 줄임말로 열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게 여기서 음수라는 얘기는 증가란 얘기예요, 감소란 얘기예요? 감소. 그러면 그 열을 누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는 받아들인 거예요? 서라운딩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얘는 역으로 서라운딩의 흡열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발열은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흡열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서라운딩에 의한 흡열이 벌어지기 때문에 온도는 증가 감소? 증가. 온도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온도 증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뜨끈뜨끈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겨울에 쓰는 핫팩 있잖아요. 핫팩 그런 걸 보고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요? 흡열 반응이라고 그래요? 핫팩 같은 걸 보고 발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발열에서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높아져요.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발열 반응을 하는 핫팩에 안에 들어있는 화학 반응은 열량이 증가한 거예요, 열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걔는 열량이 감소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핫팩 안에 들어있는 화학 반응을 하는 그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의 화학 반응 자체는 열량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뜻이냐, 그죠? 그때를 우리가 발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발열 반대말은 뭐야요? 흡열. 흡열이지요. 엔도달미. 자, 흡열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엔도라고 했었죠. 앞에 봐. 그래서 엔도가 무슨 말이었어요? 엔도가 안으로. 이게 안으로라고 했었죠. 그럼 이건 어디서 어디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바로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 덕에 시스템은 열량 증가예요, 열량 감소예요? 열량 증가. 시스템은 열량 증가. 그러면 서라운딩에서는 온도 증가, 온도 감소? 서라운딩의 온도 감소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온도 감소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열의 그 들락날락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되다. 자, 쓰시고. 이거 자 쓰고 있습니까? 미성 졸린 거예요? 왜요? 학교에서 잘 못 잤어요? 왜요? 어? 야, 조금 자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노래 불러. 룸메가 노래 부르면서 못 잤다고요? 예, 룸메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나도 같이 불렀거든. 자, 여기 썼죠? 지운다. 지운다. 노래 부르면 별점이 있던데. 노래 그 별점이 있던데. 아 맞아, 그 시끄럽게 하면. 그렇겠죠. 시끄럽게 하면 막 누군가가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인성 바로 조져버려. 사람 수에 따라서 별점을 주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 근데 방금 기다렸어. 하나도 안 돼요. 스와스트로. 더 뭐요? 연력학제 혹시 first low. 퍼스트 로우. 자, 저 퍼스트 로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연력학 제1법칙 아시겠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걸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퍼스트 로우예요. 그죠? 퍼스트 로우. 자, 그럼 이 퍼스트 로우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이런 거 했었는데.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 자, 이렇게 쓰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부 에너지라고 네.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인터널 에너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기 방법이 있는데 여러 책들에서는 U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나는 E라고 씁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책마다 다릅니다. 책마다 여러 가지 뭐 이게 저자마다 좀 다 달라서 이렇게 내부 에너지를 U라고 쓰는 책이 있는데 나는 E를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왜 뭐 어떤 책들에서는 E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E라고 쓸 건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U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보시고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내부 에너지가 뭐냐? 바로 첫 번째 일. 오, 네. 선생님 영어 실수하셨어요. 왜 내가 뭘 잘못 썼는데? 책에 인터칼이라 돼 있어요. 인터 뭐야 이거 인터 네.
요거 인터널. 네. 오타네요. 한번 치다가 잘못 친 거. 자, 게다가 이 인터널 에너지 얘는 뭐냐면 UE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유럽 에미리트 아닌가? 시스템을 뭐였지? 구성하는 아 EU보다 그거 오케이. 입자들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 이제 막말 좀 안 해야겠다. 저번에도 모든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쪽 하려고 캐리어 들고 뛰어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모든 종류의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쓰자면 우선 첫 번째 내부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자, 입자들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뭘 더한 거죠? 위치 에너지 플러스 바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입자들 사이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다음 그 입자들이 뭘 할 수도 있냐면요. 뭉치고 쪼개지면서 바로 핵 에너지. 화학 반응을 할 수도 있죠. 아, 맞나요? 네. 화학 반응할 수도 있죠. 핵이 그다음에 화학 반응을 넘어서 아예 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분열 핵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하튼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다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됐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내부 에너지를 구성하는 각 성분들은 그 각 영역별로 영역별로 그 에너지 크기가 명백히 분리됩니다. 저거 기억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대략 그 크기가 어디서 어느 정도라고 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그 크기가 대략 물론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으면 1에서 크면은 100 요 사이 안에 다 들어가요. 1에서 100 사이에 다 들어가요. 동그라미 이게 두 개인데요. 어디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 역학적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그 응용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응용 물건이요. 예, 이게 응용 물건. 현상금의 물건. 이 역학적 에너지 정도를 이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저 정도의 에너지가 저희 저 정도 에너지를 이용하는 물건. 저희가 감이 안 오지 않아요? 저 정도의 에너지가. 근데 여러분들은 뭐 동화책 같은 거나 과학 교양 서적에서 이런 걸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우주선. 응? 우주선. 우주선이요. 선 나오는 동화책과 좀 약합니다. 우주선보다는. 약하다고요? 이거 근데 써주면 뭔 말인지 다 압니다. 인공위성. 우주선보다 약간 인공위성. 우주 정거장. 이게 어떤 물건들이 구동될 때의 에너지가 대략 이 정도일까요? 바로 증기기관이요. 증기기관 알죠? 증기기관은 뭘 끓이는 거예요? 물 끓이는 거죠. 물 끓이면 물이 뭐로 증발해요? 수증기. 수증기로 증발하죠. 그럼 수증기를 구성하는 H2O 분자의 운동 에너지 일정해요, 변해요? 변해요. 변하겠죠.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니까 물 분자 사이의 인력 상황도 유지되어 변해요. 변하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바로 물질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스케일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스케일이 저 정도인데 만약에 입자들 사이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 이 화학 변화의 에너지 스케일은 대략 어디서 어디? 만에서 100에서 만. 100에서 1000. 삐비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100에서 1000. 1000. 그러면 저 100에서 1000 정도의 에너지 스케일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기가 뭐예요? 우주선. 우주선 존나 좋아해. 우주선 이쯤에 나올 때 되지 않을까?
바로 우주선이 들어간다지 않나? 내연기관이에요. 네요? 내연기관이 뭐예요? 연기. 자동차요. 태워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안에 기름 넣고 불 때워서 자동차 가잖아요. 그럼 자동차 엔진 안에서 휘발유가 연소되거든요. 그래서 내연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안에서 연소. 그래서 엔진 안에서 연소된다는 뜻으로 내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기기관의 출력이 강한 거예요? 내연기관의 출력이 강한 거예요? 당연히 내연기관이 강한 거고, 그래서 증기기관은 남아있어요? 증기기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에너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이게 활용 범위가 적다고요. 그래서 왜 그 무슨 뭐 산업혁명 시기에 뭐 예를 들면은 왜 혹시 뭐 그런 말 뭐 그런 거 뭐 닥터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백지우. 닥터 프랑켄슈타인 그런 시기가 바로 증기기관의 시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시대가 계속 영원해요. 내연기관 시대로 바뀌었어요. 내연기관 시대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에너지 스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우가 계속 얘기했던 우주선 좋습니다. 지우요? 로켓. 재윤이가 얘기했던 로켓. 또 사실은 이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 초점이 연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 로켓이 내연기관은 아닙니다만 로켓의 추진 에너지가 그냥 이 안 영역에 들어갑니다. 로켓은 뭐예요? 우주선이요. 우주선 쏘아 올리는 거 발사체. 로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켓은 내연기관은 아니고요. 이제 뭐냐면은 부피 팽창을 통해서 밀어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로켓 안에 연료가 있고 연료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나온 추진력을 외부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반작용에 의해서 뭐가 한 개 푹 날아가죠. 그런 걸 로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은 내연기관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연소된 어떤 열 에너지를 반작용력으로 삼아서 튀겨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로켓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에너지 영역 때는 저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 핵 에너지의 스케일은 기본 10의 5제곱. 8승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에너지는요? 없습니다. 진짜요?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대박. 그래서 화학 반응을 넘어서면 핵 반응. 무슨 말 알겠어요? 핵 반응. 인데 핵 반응은 10의 8승 kJ/몰 이상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연기관이나 로켓 추진을 하는 인류가 핵 에너지를 발견한 순간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저 핵 에너지가 처음 발견되자마자 인류는 이걸로 뭘 만들어 보자. 붐. 타임머신. 뭘 타임머신? 빅보다 더 빠르잖아. 바로 너는 그러면 핵폭탄 맞으면 순간 막 시간이 bom이요, bomb. 알겠죠? 예? 다음이 없어. 사실은 핵 에너지로 폭탄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상품 중에서 부가가치가 제일 비싼 상품이 뭡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상품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바로 무기죠. 왜냐면 무기는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성능 더 좋은 걸 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무기는 기본적으로 그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핵폭탄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펜하이머. 그 사람. 바로 핵 에너지를 인류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잘 모르더라. 핵 에너지를 인류 최초로 연구한 유명한 사람.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오픈하이머, 아인슈타인 얘기하지만 이 선대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오픈하이머도 있고 아인슈타인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없었으면 아인슈타인도 없어요. 맞네. 이분이 없었으면 아인슈타인도 없어요. 말이 그리고 정답. 퀴리 부인이요,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이 인류 최초로 방사성 원소에 대한 연구를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발견한 원소가 라돈하고 그다음에 폴로늄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퀴리 부인이 언제 살던 사람이 1800년대.
그분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 무슨 말 알겠어요? 맞네. 잘 말했어. 19세기에 살다가 20세기 초에 이제 죽었거든요. 19세기에 살던 사람이야. 그 마담 큐리가 핵에너지, 핵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거를 연구 결과를 딸한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딸한테 보내는 편지에 핵폭탄 얘기가 나와요. 즉 이미 인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폭탄을 만들면 무시무시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폭탄이라는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핵폭탄은 최초로 언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요. 네,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지잖아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것을 만들게 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그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19세기에 핵폭탄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영역대마다 에너지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버로버로버로버 이거 서로의 영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스케일이 서로 간섭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입자들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만을 고려하고 싶다. 면 그 입자들 사이에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저는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화학 반응을 고려하고 싶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 스케일에 비해서 중요해요? 거의 먼지예요. 먼지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0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 스케일에서는 핵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예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핵 반응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건 역학적 에너지가 뭐 있건 있겠어요? 상관없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내가 어느 영역대의 연구를 하냐에 대해 정해지면 나머지 거는 완전 무시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핵 반응 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화학 반응은 좀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첫 번째 1. 핵 반응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빵. 화학 반응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빵.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0. 알겠죠? 자, 이상기체는 핵 반응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상기체는 화학 반응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상기체는 인력 청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력 청력 없으면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요? 0.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상기체는 그 내부 에너지가 누구로만 표현되는 거예요? 오직 운동 에너지만으로 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력학을 초반에 배울 때는 이상기체를 적용해서 그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만으로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는 연력학을 주로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오늘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두 번째 이 바로 상태 함수. 입니다. 그래서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경로에 관계 있다 무관하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문자 소문자 뭐로 표현해? 대문자 소문자 뭐로 표현해요? 대문자로 표현한다는 거 알겠죠? 이 논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2. 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두 번째 뭐 해볼 거냐?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자, 이 뭐냐? 그죠 상대함수 한개끝 네, 끝. 이걸로 끝. 네, 끝. 네, 끝입니다. 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상태함수라는 걸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네. 뒤에 이게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설마 이거 할 네.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14장 화학 평형할 때 이게 엄청난 걸로 다시 한번 등장하니까 네, 꼭 기억하세요. 했어. 자, 그다음 2.2 에너지 보존. 어땠어? 거기에 첫 번째 1 식 합쳐서 열. 엔탈피 그 시기요 말해봐. 시스템에 출입한 열과 일은 그것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라는 말을 써보도록 합시다. 이때 요 일과 열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죠? 서로 소라고 했죠. 시끄러. 서로 소이면서 이 일과 열은 서로 변수. 에너지를 구성하는 변수라고 했죠. 네. 맞나요? 네. 오! 그러면 뭐겠어요? 얘네들이 에너지의 변수들이니까 얘들이 변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이상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완전 다르네요. 바로 자명한 표현입니다. 자명. 자, 자명한 표현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못한다? 한다. 지 못한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공리 같은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1. 거시적으로는 델타 E는 Q 플러스 W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이세요? 이게 가장 흔한 가장 흔한 에너지 보존 표현입니다. Q가 뭐라고 그랬어요? Q? 열량의 변화량. W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 덕에 내부 에너지가 앞에 뭐예요? 내부 에너지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니까 앞에 델타. 알겠죠? 됐죠? 그리고 이 등호의 의미가 뭐죠? 등호의 의미. 이 등호의 의미가 뭐죠? 등호의 의미. 등호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봐봐요. 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딱 등호의 뜻이 뭐예요? 에너지 보존이요. 더 변하는 것도 아니고 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딱 출입한 것만큼만 변한다. 그게 에너지 보존이지 뭐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이 표현을 그걸 first law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first law의 다른 이름이 에너지 보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first law와 에너지 보존은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변화가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미분이 일어날 정도의 극소 구간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표현을 어떻게 바꾸냐면 DE라고 쓰고 DQ 더하기 DW 이런 식의 표현을 써줍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하시고 이때 이만큼 보세요. 이거 봐봐. 얘를 DQ 쓴 다음 마이너스 PEXDV DWE 이렇게도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쓸 때 얘를 미시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일 변화를 마이너스 PXDV DWE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앞은 무슨 일? 앞쪽은 무슨 일이에요? 쪽은 요건 무슨 일이에요? 그 시스템 팽창일. 아니 시스템 알겠죠? 뒤에는 무슨 일이에요? 팽창일 비팽창일.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비팽창일은 고려할 거예요? 잠시 무시할 거예요? 잠시 무시 비팽창일은 잠시 무시할 거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D는 DQ 빼기 PX DV 요거를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알겠죠? 이 표현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쓰시고요. 자, 빨리 써라. 그 다음. 자, 빨리 쓰세요. 다 썼죠? 민성,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됐어요. 자, 봅시다. 안돼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좀 못 봐요 뭐라고요? 일주일 동안 좀 아, 일주일 동안 못 본다고요? 알았어.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자, 준다. 너무 하시네요 으쌰. 지금 거제 이제 오셔요? 거제 또 목요일날 갑니다. 왜요? 새로운 중학생들. 그 가고 대비 나지 않아. 예, 새로운 중학생들 반이 있어서 또 똑같이 목요일날 가고 있습니다. 네. 부담은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3.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서 음. 그렇게 안 되는 필기를 하면 되겠지. 거예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열이 출입되는 과정을 이제 약간 수리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 네. 적어야 될 거 많아요? 원래는 많죠. 시간이 많이 좀. 네, 뭐 많이 적을 시간은 없는데 뭐 내용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3.1 첫 번째 뭐라고 해볼까? 온도 변화와 열이 말하지 말고 저거 비례한다 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때 바로 그걸 Q와 델타 T 이렇게 쓴 건데 이때 첫 번째 그 비례상수. K 자, 비례하면 비례상수가 있겠죠? 네 그 비례상수를 상수 heat capacity 라고 합니다. 자, heat capacity 우리말 번역 바로 열 용량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의 이제 정의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Q는 C 델타 T.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heat capacity를 어떻게 이렇게 대문자 C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얘를 Q over 델타 T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비례하면 비례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이 단위 물질량 당 열 용량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라고 하죠? 단위 물질량당 열 용량을 영어 표현으론
heat 아니 specific 넌 왠지 Heat. 당당히 말했어. 이라고 합니다. 비열도 무슨 히트 나왔잖아 저 히트. 자, 그래서 specific heat 우리말 번역은 비열.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단위 물질량당이라고 했는데 물질량을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물질량 기본적으로 뭐로 질량. 물질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질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모수. 아니면 뭐로 표현할 수도 있죠? 몰수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스템마다 편한 걸 도입해서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혹은 단위 몰수당 열 용량을 specific heat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그래서 열량 변화량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쓸 수 있는데 NC 델타 T, MC 델타 T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N이라고 쓴 건 뭐겠어요? 몰수 표현이 되고요. M으로 쓴 건 뭐겠어요? 질량. 질량이고요. 그리고 C라고 쓴 건 뭐겠어요? C라고 쓴 건 바로 비열. 알겠죠? 비열을 소문자 C로 쓴 겁니다. 그래서 네. 요거요? 대문자 C를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왜냐면 알파벳 중에 대소문자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소문자 C, 대문자 C를 이렇게 장식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저희는 비열은 C로 표현해요. 요 이때 이게 소문자 C, 이건 대문자 C, C가 나온 거예요. 이건 대문자 C, 소문자 C. 그러니까 specific heat capacity에서 C로 썼는데 그거를 바꾸지 말고 대소문자로 구분을 해서 연관을 좀 시각적으로 보이게 한 거겠죠. 옛날 선배들이. 선생님. 네. 스펙시픽 전 뜻이 뭐예요?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비열, 스페시픽은 특별한. 그러니까 뭐 줄임말이냐면 heat capacity가 줄임말이에요. specific heat capacity. 이게 뭐냐면 어쨌건 얘도 열 용량의 개념인데 특별한 조건을. 그래서 specific condi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쓰면 heat capacity under specific condition. 그래서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조건 하에 열 용량. 이걸 줄임말로 비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줄여서 specific heat이라고 줄여 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열 용량 비열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할 제목만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는 각 조건 별 비열 표현입니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정적 과정. 요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다음 시간 할 건데, 지금 학교에서 배부됐던 교과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앞 표지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그 앞에 그 출판사 이름 보이게 하겠죠? 제목하고 보이게 좀 찍어가지고 좀 그거 뭐냐면 사진을 좀 올려줘야겠죠? 지금 우리 다들 단체 카톡방에 내가 초대한 거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프린트가 나오면 프린트 사진도 좀 찍어서 보여줘야겠죠? 아직까지는 딱히 나온 거 없죠? 됐죠? 그래. 오케이, 됐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